1월 19일 저녁 8시 아시안컵 최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대회 한국과 더불어 최대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일본이 이라크에게 2대1 충격 패배를 당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대회 시작 전만 해도 한국을 제치고 우승 예측 확률 1위에 올랐던 일본이지만 바로 전 경기에서도 베트남에게 2골을 내리먹히며 불안한 출발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 경기를 역전하기는 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과 일본의 전력을 분석할 때 공격진은 이강인과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이 있는 한국이 우위지만 유럽 최고의 센터백인 김민재가 있다 한들 주전 수비수 대부분이 해외 파리거들로 이루어진 일본에 비하면 약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한국에게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오던 것이 바로 풀백이고 현재 한국의 주전 왼쪽 풀백은 이기재이나 국내 팬들에게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 K리그에서의 활약상도 썩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클린스만은 계속해서 이기재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고 국가대표에서라도 잘한다면 모를까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력인데요. 하지만 수비진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센터백에는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도미아스 타케이로와 분데스리가의 메넨글라드바에서 뛰고 있는 이타쿠라 코가 있고 현재 네덜란드에서 최고로 주목받는 유망주은 라이트백 스가와라 그리고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토 히로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은 현재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받고 있는 우리의 김민재 선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S급 수비수는 오직 김민재 하나인 것에 비해 일본은 스쿼드 수비진에 전체적으로 A급 수비진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나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한 골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진보다도 수비진들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일본이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이 있는 한국을 제치고 우승 예측 1순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전은 그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시 수정하게끔 만드는 경기였는데요. 일본은 전반 시작 4분 만에 이라크에게 선제골을 먹히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측면 수비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라크의 크로스를 골키퍼가 쳐냈지만 그 튕겨나온 공을 이라크 공격수가 다시 헤딩으로 처리하면서 예상 밖의 선제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라크의 이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기 직전 다시 한번 일본의 측면이 활짝 열렸고 이라크는 박스 중앙으로 향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공격수는 성큼성큼 쇄도에 들어가며 헤딩으로 다시 추가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최대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던 일본이었고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던 수비라인이 전반전에 무려 2골이나 내주며 무너져 내렸으니 일본 팬들은 물론이고 이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전문가들도 역대급 이변에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끌려다니며 추격골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전 추가 시간 마지막에 코너킥에서 간신히 한 골을 집어넣은 것 말고는 이라크에게 그야말로 경기 내내 눌렸다고 볼 수 있는 경기력이었는데요. 베트남전에서도 2골을 먼저 먹히기는 했으나 경기를 지배하며 이내 역전까지 만들어냈지만 이번 이라크전은 경기 결과는 물론이고 경기 내용적으로 완벽히 패배한 결과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한국이 마지막 평가전 때 이라크를 상대로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두었을 때 일본 축구 팬들은 고작해야 이란도 카타르도 아닌 중동의 약체팀을 상대로 꾸역 승리를 거두었다며 낄낄대며 조롱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는 한국이 최소 3대0, 4대0은 만들 수 있었으나 심판의 어처구니 없는 편파 판정으로 인해 이라크가 수혜를 받았었고 직접 상대해본 한국 대표팀은 알겠지만 이라크는 상당히 피지컬이 뛰어난 중동의 다크호스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신체 능력은 아시아 최강이고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황희찬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만 즐비한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며 치열한 경합 싸움을 버텨내고 계속해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체 능력 덕분인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일본 선수들은 발기술만 좋지 피지컬은 형편없다는 평입니다. 일본의 평균 신장 키는 한국보다 거의 5cm가량은 작은 편이고 게다가 같은 키라고 해서 다 같은 피지컬이 아닌데요. 당장 이강인 선수는 174cm에 불과한 키이지만 몸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강한 전방 압박과 파울을 견뎌내며 볼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일본의 쿠보 타케우사는 유소년 시절까지는 중앙 지역에서 활약하다 결국은 중원에서 벌어지는 거친 경합을 견디지 못해 측면으로 포지션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190cm 가까이 되는 해외파 센터백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많았으나 그 누구도 빅클럽을 밟지 못하면서 큰 주목을 받는 선수로는 성장하지 못했고 그에 비해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핵심 주전으로 뛰며 유럽 최고의 공격수들을 전부 잡아먹어버리는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일본 선수들의 패배는 바로 이러한 신체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반 4분 이라크가 측면으로 공을 벌려줄 때 롱패스가 살짝 낮았으나
일본 선수들은 이러한 낮은 공중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헤딩 경합에 실패했고 그 결과 측면이 열리면서 선제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의 공격수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릴 때 일본이 자랑하는 수비수 이토 히로키가 어깨를 들이밀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나 이라크는 너무나 가볍게 이를 튕겨내버리며 헤딩골을 기록한 것인데요. 오히려 몸통 박치기를 먼저 시도한 이토 히로키가 밀려나갔고 이라크의 공격수의 너무나도 여유로운 골장면은 마치 경합이 들어온 줄도 몰랐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본 팬들은 이런 수준 낮은 피지컬이야말로 일본 축구 선수들이 빅클럽 진출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보다 더 한심한 패배는 없었다. 이라크 쪽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고 우리는 가능성조차 느껴지지 않은 부끄러운 경기였다. 이제 한국조차 비웃을 수 없어 끔찍한 경기력. 언제는 한국은 여유롭게 이길 것 같은 댓글들 달았으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네. 일본은 후방에서 볼만 돌리고 패스만 한다. 공격은 대체 언제 할 거야?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지 패스만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일본 선수들의 슈팅조차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정말 프로 선수가 맞긴 맞아. 하나같이 의욕도 없고 승부욕도 없어 보였어. 국가를 대표한다는 정신이 박혀있기는 한 거야. 이라크 공격수들한테 튕겨나가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부끄러워. 일본 선수들의 피지컬은 아시아 최약체야. 심지어 단순 신체 능력만 본다면 중국보다도 약할지도 몰라. 우리 선수들은 볼만 이쁘게 찰 줄 알지 힘이 약하고 속도도 느려. 게다가 간절함조차 보이지 않지. 이것이 한국 선수들처럼 빅클럽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일 거야. 엔도 아타루와 도미야스. 걔네들은 어차피 소속 클럽에서 후보 신세잖아.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군면제가 걸려 있어서 이번 아시안컵에 필사적이지. 결국 정신력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게 우승을 내줄 거야.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실망하면서 벌써부터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경기력에서부터 완전히 이라크에게 압도당하고야 말았고 조별리그에서부터 일본 선수들이 피지컬 차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니 점차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이란과 호주 그리고 한국팀을 만나면 경기 내내 바닥에 나뒹구고 있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대표팀이 한국 선수들처럼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한국은 이 대회에서 승리하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일본은 월드컵도 아니고 고작 해야 아시아 대회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법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축구 팬들의 전형적인 정신승리로 애초에 아시안컵은 한국 선수들의 병역 문제와는 아무 연관도 없고 여기서 우승한다고 해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결국 일본 축구 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나라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한국 선수들이 하나로 결집해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일본 대표팀은 해이해진 정신력으로 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마저 갖지 못한 채 조직력조차 와해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1월 20일 오후 8시에 요르단과 두 번째 조별리그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본이 현재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만큼 한국은 빠르게 16강 진출을 확정지어 더 기세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